안녕하세요. 자리TV입니다. 요즘 밤낮 일기차가 매우 심해 출근길엔 춥고 점심시간엔 매우 더운데요. 시청자분들도 큰 일기차에 부디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달에 선수상을 받는 등 엄청난 활약의 증거를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를 최근 여러 감독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감독들이 손흥민 선수를 눈여겨보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최근 해리 케인 선수가 이적한 뒤 부진할 것이라는 여론을 보란듯이 깨부수고 혼자서 토트넘의 기둥으로 거듭났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최근 톱 스트라이커로 포지션 변환을 하며 많은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PK를 차지 않고도 혼자 8골로 리그 득점 2위 홀란드 선수와 득점왕 경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예전 분데스리가에 있을 시절 그 당시 적수가 없었던 도르트문트 상대로 4골을 넣고 리그 2연승을 하게 해준 선수였는데요. 그때 손흥민 선수는 분데스리가를 파괴하고 다니며 그 당시 별명이 파괴왕일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손흥민 선수의 톱 기용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예전부터 뛰어난 양발 능력, 빠른 스피드, 좋은 킬패스 등 손흥민 선수만의 장점이 특출났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많은 사람들이 강점이 슈팅밖에 없는 줄 아시지만 매우 뛰어난 킬패스 능력으로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현재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역대 어시스트 2위입니다. 1위는 에릭센 선수로 얼마 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한 선수로 손흥민 선수와 어시스트 2개 차이가 납니다. 손흥민 선수가 빠르면 이번 연도 늦어도 내년엔 이 기록을 갱신할 것 같은데요. 이는 실로 대단한 기록입니다. 프리미어 리그라는 세계적인 리그에서 빅클럽의 어시스트 순위가 2위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록이기 때문이죠. 이런 뛰어난 슈팅, 패스 능력을 예전부터 알아본 감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재 리버풀 감독 클롭 감독인데요. 클롭 감독은 도르트문트에서 개겐 프레싱이라는 획기적인 전술을 갖고 리버풀로 이적하여 리그 우승과 챔스 우승 모두 가진 감독이 되었습니다. 도르트문트의 클롭 감독이 있을 시절 클롭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활약을 보고 무조건 영입해야 한다며 보드진을 설득시켰는데요. 하지만 그 시기 토트넘과 리버풀이 영입 오퍼를 넣어 아쉽게 경쟁에서 탈락하여 클롭 감독이 많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분데스리가에 있을 시절 손흥민 선수의 나이는 갓 20대가 된 시점으로 지금처럼 노련하게 적은 슈팅으로 많은 골을 만들어내진 않았지만 그래도 공격수의 제일 중요한 골은 많이 넣으며 자신의 클래스를 증명했습니다. 그런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 이적 초기에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며 독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꽤 나왔었는데요. 그런 손흥민 선수의 멘탈을 케어해준 감독이 현재 첼시의 감독으로 부임한 포체티노 감독입니다. 포체티노와 손흥민 선수의 인연은 참으로 깊은데요.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초반엔 왼쪽 윙 포워드로 기용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케인과 함께 투톱 전술로 대박을 터뜨렸는데요. 이미 예전부터 손흥민 선수의 톱 기용 능력을 포체티노 감독이 사우스햄튼에 있을 때부터 눈여겨본 능력이었습니다.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 결승을 진출했을 때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는데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시 해리 케인 선수가 부상이었고 팀을 이끌 수 있던 선수는 당시 손흥민 선수와 모우라 선수가 있었으며 손흥민 선수가 투톱 전술로 맨시티를 격파하고 결승까지 올라간 뒤 해리 케인 선수가 복귀하여 아쉽게 리버풀에게 패배의 챔피언스 리그 준 우승으로 마감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손흥민 선수의 스트라이커 능력은 예전부터 증명되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득점왕을 하던 시즌에도 초반에는 좌측 윙어로 활약하여 많은 골을 넣진 못했지만 후반기에 골잡이 역할을 하며 득점왕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가 그 당시 18살 함부르크에 있던 시절 함부르크의 1군 수석 코치가 가장 많은 칭찬했던 것이 양발 능력과 공격수가 슈팅하기 전 움직임 같은 기본기를 가장 극찬하였고 그 내용을 감독에게 가서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은 중앙 스트라이커가 제일 좋다라며 그 결과 감독이 프리시즌에 톱 스트라이커로 기용해보니 프리시즌 10경기 15골을 넣는 등 그때부터 스트라이커의 재능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런 기록을 보고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애타게 영입 시도했는데요. 당시 손흥민 선수는 주전 자리와 등번호 등 구단의 혜택을 좀 더 중요시하여 토트넘으로 이적하고 현재의 손흥민이 되었습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에 갔더라면 현재 만에 살라 선수 같은 선수가 됐을 거라고 하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하지만
리버풀의 클롭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에 이적한 뒤에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애정과 영입 시도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콘테 감독이 전전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보내지 못했다면 만에 선수 대체자로 손흥민 선수를 영입했을 거라며 인터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클롭 감독이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우승하지 못했을 때 토트넘에게 손흥민 선수에 대한 오퍼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한 근거로 손흥민 선수의 계약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재계약을 할 타이밍이지만 하지 않고 있으며 재계약을 끌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전성기를 달리고 있으면 이 타이밍을 놓친다면 영원히 우승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의견도 많고 토트넘에서 우승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이야기는 큰 소식이 없습니다. 또한 클롭 감독은 오래전부터 손흥민 선수를 지켜봐왔고 그동안 리버풀에서 영입한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에 비해 크게 뛰어난 점이 없으니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쓰고 싶어하는 클롭 감독이 노리는 것도 많은 이해가 되고 실제로 클롭 감독이 써도 잘 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당장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말년에는 K리그에 돌아와 뛴다고 한 이야기가 있어 어찌 될진 모르지만 클롭 감독이 유독 손흥민에 대한 애정을 꾸준히 보내니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손흥민 선수가 뛰어난 득점 능력을 선보여 팀을 선두로 이끄는 와중 토트넘의 라이벌 팀인 아스날의 정 감독인 아스날 벵거 감독이 토트넘은 리그 우승 경쟁팀 중 하나이고 그 핵심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으며 내가 현역 감독이었으면 손흥민 선수를 탐냈을 것이다. 또한 메디슨을 영입한 것이 매우 좋은 선택이었다. 메디슨은 볼 운반에 특출난 선수이며 창의성과 기술력이 좋아 현재 토트넘의 주요 득점원인 손흥민과 잘 맞는다. 또한 토트넘은 예전부터 수비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이번 반더벤을 영입하여 수비적인 보강을 한 결과 손흥민 선수의 중원에서 움직임이 매우 좋아졌다. 라며 토트넘이 달라진 이유에 메디슨 선수와 반더벤 그리고 손흥민 선수 이렇게 셋을 뽑았는데요. 영국 한쪽에선 손흥민 선수가 케인 선수의 그늘에 가려졌다는 소리도 있었지만 아스날의 레전드 감독인 벵거 감독이 들으라는 듯이 이런 인터뷰를 하여 모두 입을 닫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손흥민 선수가 대단한 기록을 하나 세웠는데요. 바로 10년간 프리미어 리그에서 골과 어시스트를 합친 기록이 역대 5위로 케빈 데브라 위너 다음으로 제일 가는 프리미어 리그 선수입니다. 이런 대기록을 써가면서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우승으로 가기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으니 가슴이 웅장해지면서 혹시라도 우승을 못할 시 리버풀의 감독이자 명장인 클롭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데려갈 수 있다 하니 많은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자리TV였습니다. 요즘 환절기라서 알레르기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부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